자, 오늘 처음 보시는 이 문제 1번 During the test 테스트 동안에 아무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To use 사용하는 것이요. 무엇을요? 뒤에 나오는 전자장비가 되겠네요. equipment. 자, equipment는 명사인데요. 단순하게 명사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무슨 명사? 그렇죠. 불가산 명사입니다. 불가산 명사. 익숙하시죠? 즉, 그 앞에 어나 언이 대입될 수 없고 뒤에 s나 es가 대입될 수 없는 불가산 명사 앞에 적절하게 위치할 수 있는 형용사를 골라라. 그런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형용사들을 단순하게 형용사라고 하지 않고 수량 형용사라고 하죠. 수량 형용사는 장담컨대 매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시험을 보시던 매달 출제가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문제에서 답이었던 any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any가 답인 이유는 의미도 의미이지만 해석의 자연스러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가산 명사와 붙어서 쓸 수 있다는 포인트. 다시요. any는 뒤에서 equipment, 불가산 명사가 위치할 수 있는 거죠. 자, any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가 팁을 더 드리면 any 뒤에서 불가산 명사뿐만 아니라 any는 가산 명사도 위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받는 건데요. any 뒤에서 쌤 가산의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느 테이블 또는요. 어느 테이블이든 즉 any 뒤에서는 가산 명사의 단수, 복수 다 어울립니다. 자, 지금 1번 문제에서 포인트가 any 뒤에서 불가산 명사. 그쵸? 즉 any는 불가산 명사도 호응하고 any 뒤에서는 가산의 단수, 복수가 다 호응된다.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면 any는 만능이다. 뭐라고요? any는 만능이에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any 뒤에서는 불가산 그리고 가산의 단수, 복수가 다 호응한다. 쌤, B는 왜 안 되나요? 저는 B 질문을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another 뒤에서 단수라는 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another 뒤에서 단순하게 단수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단수는 단수인데 불가산 명사가 아닌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의 단수만 호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nother equipment라는 말은 절대로 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another table 이런 말은 되겠네요. 그쵸? 자, another 또 뭐가 있을까요? another book, another manual 등등등. 그쵸? 또 다른 식탁, 책, 또 다른 manual 이런 식으로요. 그쵸? another 뒤에서는 가산의 단수가 호응한다라는 것.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another 뒤에서요. another 뒤에서 예를 들어서 숫자가 보이면 그때는 이렇게 복수가 호응한다는 거. 다시요. another 숫자 뒤에서는 복수. 해석이 뭡니까? 또 다른 3시간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또 다른 7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칸을 바꿔서 자, another 7day가 아니라 이렇게요. 정말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another의 성격을 기억하셔야 돼요. another 뒤에는 가산명사의 단수 그리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another 뒤에 숫자가 보이면 복수명사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C는요. one. 자, 답으로는 그렇게 잘 응용되는 건 아니지만 one 뒤에서는 방금 전에 another처럼 가산명사의 단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라는 뜻. 그러니까 one은 on처럼 기억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one student, one table, one book 이런 식으로요. 어려운 게 아니죠. 자, many 뒤에서는 또 복수명사 나와야 되니까 아예 대입조차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요. any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수량 형용사 매달 출제가 되고 특히 any 이번 주 일요일에 답으로 나올 것만 같은 이 단어의 특징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답을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Mr. Ryu는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요? 뒤에 나오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절이라고 하죠.
that 뒤에서 주어 동사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at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이 전체를 목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주어는 Mr. Ryu는 요청합니다. that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요. 자, 말 그대로 절이니까 that 뒤에서 이렇게 주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쵸? The sales report, 그쵸? sales 보고 또는 보고서는 be submitted. 이게 지금 대절 안에서 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sales report가 제출이 돼야 된다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뒤에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 그리고 그 앞에는 빈칸이 만들어졌는데, 자, 전치사 문제임을 알 수가 있겠죠. 명사 앞에 이렇게 이제 명사 덩어리가 되는데 그 명사 앞에 나오는 것을 전치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 C, D는 전치사입니다만 B는요. B는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 if, 답으로 아예 대입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전치사 A, C, D 구조적으로는 대입이 되는 듯하나 자, 해석도 좀 생각해보면 미스터 류는 요구하는데 sales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겠죠. 언제까지요? 자, 뒤에 나오는 그 기한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this month, 이번 달 말까지. 그런데 선택지를 봤더니 within보다는 까지의 의미를 지닌 C와 D 둘 다 까지예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번 주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이 포인트는 until versus by versus until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둘 다 겉으로 볼 때는 까지가 맞아요. 우리말로 볼 때는요. 그러나 뉘앙스가 같지 않습니다. 어투가 달라요.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지금 문맥 속에서 이렇게 submit, 물론 submitted라고 과거 분사가 되어 있지만 자, 제출한다든 제출해줘야 되는 수동으로 나오던 submit이라는 단어는 by와 호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됩니다. submit이라는 동사는 한번 제출하고 끝내버리는, 즉 무엇이 강조되냐면 완료가 강조돼요. 자, 뭐가 강조된다고요? 무언가가 문맥 안에서 끝나다의 어투가 강해지는 완료의 성격이 강해지는 겁니다. until과 by를 비교하는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혼선을 갖는데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완료를 강조하는 어투가 살아날 때는 뭐가 보인다? 전치사 by가 보입니다. 그게 그때까지 무언가가 끝나고 완료가 된다는 어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는요. until은 언제 만들어지는 걸까요? until은 까지라는 말은 맞지만 그때까지 완료의 성격보다 현재 상황이나 상태, 동작이 계속되고 지속되는 지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한다고요? 지속성이요. 자, until은 지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모니터에 간단하게 제가 지금 타이핑하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by라고 하는 것은 완료를 강조해요. 그러나 versus until은요. until은 무엇을 강조한다? 상황이나 상태나 동작의 지속성. 계속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죠? 자, by, until 둘 다 까지이지만 어투가 다르구나. 토익에서는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by가 잘 호응하는, 자, 다시요. by가 잘 호응되는 그러한 어투의 동사들을 잠깐 생각해보면 정말 있는 그대로 끝내다의 어투가 살아나면 돼요. 뭔가 완료되고 끝내다. finish.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본문에 있었던 submit. 그죠? 답이었죠? 자, submit. 이것도 한번 제출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반납하는 return. 돌려다 주고 반납하고 끝나버리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deliver가 되겠죠. deliver 배달하고 끝내버리는. 그쵸? 자,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의 성격은 어떠하냐면 일회성이 강조가 됩니다. 일회성. 한번 하고 끝내버린다의 어투가 강해져요. 이해되실까요? 그렇죠? 자, 반면에 until은 지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until.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실생활에서도 정말 잘 쓰이는 그 어투가 예문을 통해서 보면 What time do you open till? 이런 문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녁 시간인데 카페에 들어가려고 해요. 카페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 몇 시에 문을 닫아요? 몇 시까지 하세요? 같은 말이잖아요. 다시요. 몇 시에 문을 닫아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살짝 돌려서 몇 시까지 열어두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닫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열어두는 것인데 그 상태가 몇 시까지 지속이 되느냐? 즉, until은 이런 때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till도 토익에서 나오죠. till도 until과 till은 같은 말인데 till은 구어체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what time do you open till? 이 자리에다 by를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자, 하나의 예문을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until은 그러면 어떠한 동사들과 호응하는가? 방금 전에 open 이런 거야. 열어두는 상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 자, 그거 말고도요. 지속되다. last.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언제까지 머무르실 건가요? 이러한 동사들과 호응한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C와 D 중에서 답은 완료를 강조하는 by였구나. A는 언제 활용될까요? within 뒤에서 줄곧 답으로 나오는 것이 뒤에 숫자 기간이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4시간 내로 이런 식으로요. within 24 hours. 쉽죠? 자, 또 다르게 활용해보면 within 7 days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within 뒤에서 숫자 기간의 개념이 답으로 정말 자주 활용이 되는구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New York's best burgers 주어가 여기까지죠. 뒤에서 has와 함께 선택지를 봤더니 다 과거 분사 형태네요. 자, 즉 여기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익숙한 현재 완료 시제로 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법 문제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잘 해석을 해서 답을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어휘 문제죠. 맞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을 이어가 보면 자, 비용 경비를 과연 어떻게 해왔다는 걸까요? By limiting, 자, 해외 출장을 제한함으로써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and 그리고 encouraging 함으로써 장려함으로써 뭘요? 온라인 회의를요. 자, 그렇다면 즉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해석을 통해서 답이 나올 텐데 병렬 구조와 함께 by 뒤에서 첫 번째 동명사뿐만 아니라 by 뒤에서 두 번째 동명사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었는가? 자, 영어라는 언어 안에서 and나 but이나 or so, yet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등위 접속사 뒤에 수십 개가 나열될 수도 있습니다만 토익에서는 보통 최대 3개 정도까지 나열이 돼요. 그게 명사든 동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투부정사든요. 아시겠죠? 즉 여기서 나왔었던 encouraging이 앞에 있었던 by에 연결되었었던 두 번째 동명사였다라는 것. 이 부분은 사실 독해에서도 정확한 해석을 할 때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New York's Best Burgers, 이 업체, 이 회사는 자, 어떻게 왔을까요? 비용을 뒤에 있는 내용 함으로써 자, examine은 검토하다인데 말이 좀 어색하죠? 자, reduce는 답이었습니다. 출장, 해외에 나가는 것을 제한하고 대신에 온라인 회의를 장려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절감해 왔다라는 답이 B가 만들어집니다. 자, C는요, 진술하다 라는 뜻인데 역시 맞지 않고요. 비용을 진술하다는 말, 이런 표현 자체를 토익에서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D는 자격이 있다라는 말인데 역시 뒤에서 돈과 함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 자, 그래도 오답이었지만 D는요, qualified 뒤에서 보통 이제 사람 명사, 즉 하나의 예로서 technician 이렇게요. 자, 이거랑 문맥상 똑같은 것은 certified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형용사 문제 또는 이제 분사 문제와 섞어서 명사 앞에서 어휘 문제로서 qualified, certified,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의 문제 포인트, 해석, 병렬 구조와 함께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번 주에도 마주칠 수 있겠죠?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문장에 주어가 있고 뒤에서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unimpressive 뒤에서 이제 명사 덩어리처럼 보이는데요. 자,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명사, of 이런 구조가 됐는데요. A, B, C, D를 보니까 쌤, 난 어휘가 약해요. 자,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풀게 되면은 우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답만 맞추고 끝!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자, 얘는요, 어휘 문제처럼 보여졌으나 실상은 어휘가 아니라 무엇이다? A selection of. 우리가 거의 매달 시험에서 마주치는 수량 형용사 중에 그 중에서도 빈출 표현이었던 겁니다. impressive는 감명적인, 감동적인, 인상 깊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매우 다양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cozy home furniture라는 이 업체는 제공합니다. 뭘요? 엄청 다양한 테이블스와 체어들을요. 색상은 거의 모든 색상이 available 한가 봐요. 그런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a record of라는 표현도 없고요. a solution of라는 표현도 볼 수 없고요. a preference of라는 표현도 볼 수 없어요. 반면 여기 답이었던 selection of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번 주에도 시험에 나올 것만 같은 이 수량 형용사 a selection of 이와 똑같은 세 개가 더 있죠. 빈출하는 variety of, range of.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an array of. 자,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selection, variety, range, array 한 번씩만 따라하세요. a selection of, a variety of, a range of, an array of. 정말 빈출입니다. 자, 또 하나 이 표현을 당연히 다양한이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다양하다 보니까 그 뒤에서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에 뭐가 만들어진다? 복수가 나온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익숙한 various 뒤에서 복수명사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기능도 같다라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수량 형용사 중에서도 빈출하는 a selection of 잊지 마시고요. 그의 똑같은 표현들. 자, 하나 더 들어가면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무슨 selection. 우리 지금 4번 문제에서는 impressive 이렇게 형용사 나왔는데요. 저보다 더 자주 만들어지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a wide selection of. 다시요. a wide selection of. 괜찮을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A wide selection of. A wide selection of. 그렇죠. 사실 이 표현이 이렇게 variety 앞에도 range 앞에도 자주 들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A wide variety of. A wide range of. A wide array of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selection 그 앞에 wide 붙는 것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 우선순위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회사는 굉장히 기쁩니다. 뭐 하게 돼서요? To announce, 발표하게 돼서요. 투부정사하게 돼서요. 무엇을요? announce, 뒤에 나오는 대절을요. 통째로 이제 announce의 목적어가 됩니다. 자, 말 그대로 대절이니까 대뒤에서 주어 동사가 있겠죠? 보니까 자, 판매 실적이 have increased 동사겠네요. 자, 상당하게 significantly 상당하게 증가를 해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것을 발표하게 되니까요. 자, 뒤에 보니까 The launch of its new item last month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그 회사의 새로운 제품의 출시. 자, 이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보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 앞에 만들어지는 전치사 자리임을 볼 수가 있죠. 뭐가 들어갈 자리요? 전치사 자리요. 자, 보니까 선택지에 다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해석상 적절한 것은 이렇게 뒤에 나오는 지난달 새로운 제품의 출시. 현재 기준으로 과거죠. 그것의 출시 이후로 이래로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동안에라는 의미를 지닌 C는 일단 제거. 답이 아니겠죠. 자, A하고 B인데요. 과연 뭐가 맞을까요? A는 뭐뭐 이후에, 출시 이후에 자연스러워요. B는요, since, 출시 이래로. 네, 이것도 답인 것 같습니다. 답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당연히 답은 since죠. 자, 제가 당연하다 그랬는데 왜 당연하냐? 일단 after하고 since가 비슷한 듯하지만 같지 않고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since는 이렇게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에서 호응을 한다는 것. 다시요. since가 답일 때 언제라고요? 이렇게 현재 완료와 호응해서
자, 이때의 뜻이 뭐예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죠.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치사. 그쵸? since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지만 뒤에서 이렇게 명사 앞에 대입되는 전치사. 그렇게 여기선 답이 나온 겁니다. 이때의 뜻은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이래로, 그 시점 이래로, 과거 시점 이래로 현재 완료 해왔다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A는 왜 안 될까요? 우리말로는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말 프레임에 영어라는 언어를 다 껴넣을 수 없는 건 아시죠? 그래도 굳이 궁금해 하신다면 after는요. 현재 완료해서 일단 호응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after는 뭐뭐 이후로라는 말인데 그때 이래로 즉 문맥 속에서 보면 지난달 새로운 아이템의 출시 이래로 계속 올라왔다라는 어투는 아닌 거예요. since는 그때 이래로 계속 되어 왔다라는 즉 since는 계속적인 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계속의 의미일 때에 무언가가 지속되고 계속될 때에 시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현재 완료거든요. 현재 완료일 때 since가 답. 왜요? 계속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전치사라서요. 이해되실까요? after는 그 이래로 일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반드시 계속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복잡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날 때에 보자마자 0.1초. 왜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컴퍼니가 매우 플리스하대요. 기쁘대요. 뭘요? to announce 발표에 대해서 뭘 대절을 보니까 주어, 동사, 현재 완료. 뒤에 지금 명사니까 그 앞에 전치사. 자, 그때 이래로란 말일 텐데 A하고 B 중에 현재 완료일 때는 답을 B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after가 아니라 since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since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since 1975. 자, 이때 이래로 단순하게 숫자 명사 나온 거고요. since then 그때 이래로 또는요. since 그 회사의 그 기관의 foundation 이런 어투예요. 그렇죠? 자, since 뒤에서 과거 시점을 암시하는 이렇게 명사가 놓여지게 되면 이때는 전치사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시점 이래로. 그렇죠? 이땐 때문에라는 뜻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since를 쌤 때문에라는 뜻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since 뒤에서 주어 동사가 있을 때는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와 호응이 될 때는 since I was 과거 동사가 됐죠. 0. 내가 어릴 적 이래로 since 뒤에서 과거 시제가 보이면 이래로라는 뜻이 강하다라는 것. 자, 그런데 since I need toy. 자, 이때는 즉 since 뒤에서 자, 절이 나왔을 때 현재 시제라면 이때는 이래로보다는 뭐가 강하겠어요? 때문에라는 해석이 강해지겠죠. Since I need TOEIC. 토익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토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Because, as, now that과 같은 개념이 된다라는 것. 즉, since는 전치사일 때는 이래로한 뜻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성을 강조한다라는 것. 그때 이래로 계속 이렇게요. 그러나 자, 접속사일 때는 두 가지 뜻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도 현재 완료라면 이렇게 과거가 만들어질 것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면 때문에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6번에 Mr. Kang has blank requested. 자, 우리가 오늘 몇 차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완료 시제가 되어져 있고 그 사이에 대입되는 적절한 것을 고르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제 뒤에 있는 내용까지 좀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Mr. Kang은 has requested 자, 요청을 해왔습니다 또는 했습니다. 더 많은 펀딩을요. 그렇죠? more funding을 요구해왔습니다. 뭘 위해서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위해서요. 자, 버스 터미널 임프루브먼트 하면은 보통 renovation, remodeling처럼 뭔가 공사 관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답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요. 자, have pp 사이에 일단 영어적으로 대입될 수 있는 것은 ever라는 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lready라는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C는 안 됩니다. C는 안 돼요. C는 has not yet requested 이런 말은 나올 수 있어도 has pp, have pp 사이에 yet이 일단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것. 자, surely는 언제 들어갈까요? surely는
자,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과 함께 will shortly. 이때 답이거든요. 곧, 즉시. 이때 똑같은 것이 will shortly와 똑같은 것은 will soon. 자, 이렇게만 토익에서 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어찌됐건 대입이 안 된다. 자, 그러면 ever하고 already와 ever. 답은 뭡니까? 뭐가 적절할까요? 하나, 둘, 셋. 답은 D입니다. 해석하면 Mr. Kang은 이미, 미리 요청을 했다. 이미 요청을 했다. 괜찮을까요? more funding을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위해서. Sam, have PP 사이에 ever 왜 안 되는 건가요? 자, have PP 사이에 ever가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토익에서 답으로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참고하시면 have you ever been there? 자, 현재 완료에 많이 들어봤었던 표현이죠. 거기에 가본 적이 있니? 경험을 강조하는 ever가 되는데요. 이렇게 의문문일 때에 일단 ever가 들어간다는 것. LC에선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파트 5가 아니라 파트 7의 채팅 유형에서는 볼 수 있는 구어체입니다. Have you ever been there?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been there? 라고 해도 되는 이 자리에 ever를 갖다 놓으면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강조, 경험을 강조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 그런데 아시다시피 파트 5는 의문문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have PP 사이에 답으로 볼 일이 ever는 없어요. 자,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요. 오히려 이 구조는 볼 수가 있는데 This is the best phone. 예를 들어서요. I've ever 예를 들어서 used. 괜찮을까요? 자, 이런 구조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는 토익 안에서 좀 평소문이더라도 이런 구조는 볼 수 있는데 This is the best phone. 특징이 어떠냐? 자, 최상급이죠. 최상급입니다. This is the best phone. 그 뒤에서 수식하는 설명이 달라붙은 거예요. I've ever used. 자, 여기에서도 ever는 원래는 없었어도 되는 거예요. This is the best phone I've used. 이렇게요. 한 번 더요. This is the best phone I've used. 내가 사용을 해왔던 핸드폰 중에서 최고야. 이런 말이 된 거거든요. 근데 ever가 들어가면 역시 강조라는 것. 내가 이때까지 사용을 해봤던 것 중에서 제일 최고야. 이런 구조가 됩니다. 즉, 최상급 뒤에서 현재 완료와 함께 ever가 들어가는 구조는 영어 속에 있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파트 5, 6에서는 답으로 이렇게 안 나오고요. 여기에서 생략시켜서 답으로 나오는 것은 뭐만 나온다? 이 자리에 이런 구조로는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상급 뒤에 방금 전처럼 그렇게 현재 완료의 절의 형태로 나오기보단 얘는 이 자리를 보통 블랭크를 해놓고선 최상급 뒤에서 ever를 맞출 수 있는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I've ever used에서 추격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얘 또 답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답이 만들어집니다. ever와 yes은 평소문일 때는 이런 구조, 최상급 뒤에서 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상급 강조 부사가 되는구나. 그러나 6번은 답이 D였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문장 맨 앞에 빈칸이 있고요. 그 뒤에서 주어, 동사, 콤마와 함께 자,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 그리고 그 뒤에서 동사임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구조의 확신과 함께 우리의 눈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A와 C로 향합니다. 왜? 여기는 전치사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즉 A와 C는 이곳에 구조적으로는 대입이 되는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것을 또 해석하려고 대입하면 사실 우리는 하수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제니까요. 단서가 뭔데요? 하나, 둘, 셋. 답입니다. has been assessing. 이게 뭔데요? 자, 이번 주에 시험으로도 잘 나오는 이 내용을 잠깐만 보면 우리가 have pp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현재 완료죠. have pp가 답으로 나올 때의 선택지에 제가 없으면 무엇이 나오냐면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ing가 답으로 나온다는 것. 다시요. have pp랑 똑같은 무엇이요? have been ing. 현재 완료와 같은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자, 그래서 have been ing는 토익 안에서는 자, 영어적으로 두 개의 뉘앙스가 살짝 다르지만 토익에서는 have pp,
have been ing를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have pp도 since와 호응을 하잖아요. 아까 문제에서 나왔듯이. 그렇죠? since 뒤에 주어 과거 동사. 그가 한국에 도착을 한 이래로라는 말이 자연스럽겠네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C가 되고요. 뒤에 부분까지 해석하면 Financial Expert Robert Kim. 자, 재무 전문가인 로버트 킴이 assess는 평가하다죠. 그죠? 서울의 중산층의 소비 또는 소비 지출 형태를 평가해 왔습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네요. 이해되실까요? 그쵸? 자, 그래서 since는 아까도 봤듯이 전치사로도 또는 접속사로도 쓰이는데 이렇게 현재 완료의 강력한 단서로서 그죠? 현재 완료의 강력한 단서. 쌤, 이게 현재 완료인가요? have pp랑 똑같은 뭐라고요? 현재 완료 진행. 네. 어찌됐건 have pp가 없을 때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이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토익에선 같은 걸로 인식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since, 과거 이래로 그가 arrived, 과거 이래로 그는 뭐뭐 해왔다라는 뜻의 답이 만들어지는 C가 답이었다라는 것. 굉장히 답으로 잘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답은 아니었으나 A는요. 뭐뭐 동안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while은 이렇게 arrived, 단순하게 과거 시제와 while이 이렇게 호응하진 않습니다. 동안에라는 어투가 좀 더 문맥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While he is at office 이런 식으로요. 그가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 이해되실까요? 네, 현재 시제가 나오거나 또는요 while he is drinking coffee 이런 식으로요. 현재 진행이 나오거나 아시겠죠? 또는요 while he was drinking coffee 이렇게도 응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While he was drinking coffee 과거 진행 이런 식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과거 진행 줄곧 이렇게 마주친다는 것. 근데 while 뒤에서 단순하게 과거 시제 볼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while he is at office 간략하게 썼지만 네, 더가 붙는 게 좀 더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죠? While he is at the office 이런 식으로요.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전치사 문제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명사 앞에 나오는 적절한 전치사를 고르자. 근데 사실은 A, B, C, D 지금 보기만 해도 그대로 껴맞춰지지 않나요? 뭐가요? Within 24 hours. 그죠? 평소에도 많이 봐오셨을 거고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within 뒤에서 숫자 기간, within 숫자 기간 명사 이런 식으로요. 맞죠? 그래서 보자마자 답이었어요. into가 들어갈 것도 아니고 since도 아니고요. about도 아니고요. 그래도 굳이 해석을 해보면 자, in order to 뒤에서 동사 원형 나오는 건 익숙하시죠? 즉, that 이하에 나오는 내용, 대절, 당신이 할인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할인받고 싶으면 의역하겠습니다. Just place your order. Place an order 또는 place your order. 주문을 하세요라는 뜻이죠. 자, 명령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즉, 주문을 하세요. 24시간 내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포인트는요. 이번 주에도 마주칠 수 있는 within. 주로 어떻게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다? 그리고 어떻게 나올 것이다? within 뒤에 숫자 기간 명사가 보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자, 7일 내로 within 7 days. 맞죠? 영어에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within은 토익 시험에서는 뒤에 숫자 기간 명사가 빈출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번 문제를 봤더니 A, B, C, D 다 명사로 품사가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될 텐데 자, since she is such a great 무엇? 자, 명사 들어갈 자리 맞고요. 자, since는 이래로 때문에 이래로. 그런데 여기가 현재 시제면 즉 과거가 아니라면 이래로라기보다는 때문에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ecause의 의미가 강해지는 거죠. Since she is such a great 무엇? 자, 그 회사에 그녀가 상당한 무엇, 훌륭한 무엇 이기 때문에 Miss Chen은 was promoted. 승진이 되었습니다.
sales manager로서요. 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답은요. 하나, 둘, 셋. A. asset. 괜찮을까요? asset. asset. 우리 미래 에셋이라는 그러한 회사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에셋은 자산입니다. 자산. 그런데 토익에서 잘 만들어진 이 답. 사람을 에셋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은데요. 보통 이제 굉장히 보탬이 되고 득이 되는 사람을 에셋으로 표현한다는 것. 다시요. 굉장히 그 부서에 또는 그 회사에 득이 되고 보탬이 되는 사람을 지칭하여 asset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asset. 그죠? 원래는 자산이지만 사람으로 보통 그렇게 쓴다라는 것. 자, 그래서 답이었고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녀가 since she is such a great asset. 그 회사의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미스 최는 was promoted, sales manager로 승진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었습니다. 자, asset 잘 기억하시고요. 자, 독해에서도 잘 나오고 이 asset은요. 파트 6에서 이 단어를 답으로 골라야 되는 최다 빈출 중에 하나입니다. 자, asset 또는요. 이런 식으로도 바뀌어요. addition. 사람에게 addition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자산, 이와 비슷하게 addition, 득이 되는 사람, 보탬이 되는 사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asset addition.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사실 전국 단위로 틀리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러한 표현이 돼버려요. 익숙하지 않아서 틀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sset, addition, 사람을 지칭할 수 있고 굉장히 득이 되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의 older는 주문, 질서 정도의 뜻의 명사가 있지만 여기서는 답이 아니죠. 자, application은 지원서 역시 어색하고요. opportunity는 사람이 기회다라는 말은 역시 등장하지 않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safety inspections at our manufacturing facility. 우리 제조 공장의 facility, 여기서는 공장이겠죠. 우리 제조 공장의 안전조사들이 are conducted. 시행이 되어집니다. 뒤에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ABCD를 봤더니 전부 다 부사죠. 적절한 부사를 고르는 문제겠구나. 확신이 듭니다. 자,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보면은 A의 surely. 자, surely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surely는 답으로 나올 때에 will surely 또는요 will soon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과 함께 뒤에서 답을 맞춰야 되는 이런 식으로요. will surely win soon. 곧 뭐뭐 할 거야 라는, 즉 시제가 미래일 때 만들어지는 게 surely입니다. 아시겠죠? 곧, 즉시, 곧바로. 여기선 대입이 불가하구나. 아시겠죠? 자, 그럼 B는요. typically, 전형적으로. 자, 답이 B였는데요. 전형적으로 시행이 된다 해석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답이 B인 이유는 자, typically는요. 당연히 전형적으로 하는 뜻이 있습니다. typically 전형적인이라는 형용사잖아요. typically 전형적으로. 그런데 전형적이라고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 뜻은 마치 이와 같아요. regularly. 그쵸? 자, 일반적으로 대개 보통 주로, 즉 commonly.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열해보면 네, routinely 이런 거요. routinely. 그쵸? 자, 즉 얘네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usually. 자, 전형적이다라는 뜻만 알고 계시면은 대입이 굉장히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답을 못 고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 typically는 무슨 뜻으로 기억하자? 일반적으로 대개 보통 주로, 즉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은 마치 usually처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usually가 선택지에 있었으면은 그걸 답으로 고르신 분들, 왜? 제일 익숙하니까.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usually가 얼굴 바꿔서 이렇게 한 번씩만 따라합니다. typically, regularly, commonly, routinely. 일반적으로 대개 보통 주로 이런 의미의 빈도 부사로 활용하게 될 때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빈도 부사는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를 나타내는 말투다 보니까
단순 현재 시제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단순 현재 시제. 자, 이 빈도부사들은 단순 현재 시제를 상징하는 답으로 활용된다는 것. 아시겠죠? 영어 안에서는 과거, 미래 등등 활용될 수 있는데 토익에서 파트 5, 6의 답으로 만들어질 때는 대놓고선 단순 현재 시제의 활용도가 제일 높다는 것. 자, usually만 아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고요. typically, regularly, commonly, routinely 이 단어들이 활용될 때 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전형적으로라고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되게 보통 주로. 그렇죠? 자, 그러면 C하고 D를 잠깐 생각해보면 C는요. 언제 만들어지나요? 자, C는 recently. recently는 오늘 이후로 그냥 lately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recently하고 lately는 자, 이 최근이라는 것은요. 어느 시제를 상징하게 되어져 있냐면 단순 과거 시제를 상징하거나 또는 우리가 오늘 몇 번 했었던 현재 완료 시제. 그렇죠? 최근이라는 것은 절대로 지금이 아니다라는 것. 아시겠죠? now가 아닙니다. 최근에 무언가를 시작했다. 또는 최근에 운동을 해왔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C는 여기 지금 현재 시제라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죠? 자, D는요. relatively.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란 말이죠. 자, 상대적으로 비교적이라는 이 어투는요. 당연히 최소한 두 개의 개념이 비교가 되는 문맥 속에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가격 비교든 또는 상황의 비교든 사람들의 비교든 최소한 두 명, 두 그룹 이상의 것들이 있어야 relatively라는 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 그죠?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자, 그러면 10번에 마지막 제가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자, ly 다 부사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사 문제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무엇을 신경 쓴다? 시제를 떠올리셔야 돼요. 뭐를요? 시제의 자연스러움. 시제의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방금 전처럼 typically, 빈도부사, 단순 현재를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빠르게 답을 shortly, recently 제거할 수 있으면서 답에 가까워진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부사 문제, 특히 ly로 4개 깔려져 있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것은 시제를 언제나 의심하셔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일요일에 꼭 시험에 나올 것 같은 10개의 포인트를 따져봤고요. 그리고 오답들은 단순하게 오답 이렇게 끝. 그게 아니라 왜 오답이고 그리고 언제 답이 나오는지도 다 팁을 드렸었죠. 자,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이 부분들 끝까지 시청 잘 하셨으면 여러분들 정말 대박 치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자, 구독엔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시험 대박!